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외대 출신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취업 일을 하다 보면은 해외대 출신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정말 부족한 부분이 없을 만한 역량 있는 친구들이 취업 준비는 왜 이렇게 부족한 거야.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많아서 이 영상을 만들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해외대 나온 분들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제점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뭔가 구체적인 방향 설정과 지금 내 자소 상태가 어떤지, 내 스펙으로는 대체 어디를 가야 되는지 이런 게 깜깜무소식인 친구들은 찾아오세요. 취업 상담 찾아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과 스펙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대 한국 기업 취업 어렵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해외 학생들이 이제 대학 소재 국가에서 취업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이제 돌아오는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부분은 대부분의 해외대 학생들이 한국 기업 취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에 들어가기보다는 되게 수동적으로 임해요. 그래서 아쉬운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다는 점인데, 하지만 여러분들, 저희 꽃보다 취업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대 출신으로 수많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중국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직원이 1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에서 2년 차, 3년 차인데도 3천 초반의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다가 컨설팅 한 후에 초봉 6천이 넘는 이제 금융 관련 이제 기관에 들어갔고요.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고, 저한테 이제 뭐 너무 감사해서 밥도 사주고 막 이렇게 했던, 너무 감사하고 저도 이제 반가운 친구인데요. 이 친구뿐만 아니라 어때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바로 직전 분기했던 학생인데요. 상담 올 때까지도 전 놀랐던 게 취업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요. 한국 기업에 대한 취업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거야.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상담하자마자 하반기에 컨설팅 후에 효성, LG전자, CJ 등 다양한 기업의 해외 영업으로 합격 소식을 만들어냈거든요. 어때요? 첫 번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배 이상 뛰고 이제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만족할 만한 기업에 이직을 하게 됐고, 두 번째 학생은 신입 취업이지만 너무나 가고 싶어하는 해외 영업직으로 이제 취업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해외대 출신들이 취업 준비에 있어서 가장 많이 보이는 문제점들을 먼저 분석해야 되는데, 그런 분석을 기반으로 우리가 취업 전략을 한번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대 직무. 해외대 직무는 어떤 직무를 넣어야 될까? 자, 일단 당연하죠. 당연히 해외대 출신이든 국내대 출신이든 간에 직무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공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유리해요. 본인이 가진 전공을 버리면 대우받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공계가 아닌 문과의 경우에는 사실 달라요. 문과는 업무 자체에도 특성한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직무가 많죠. 법무나 이제 재무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직무 설정에 있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문과 직무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고려해야 될 부분은 캐릭터예요. 본인의 캐릭터에 맞는 직무를 하는 것이 면접 때도 유리하고 입사 후에도 본인이 만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인사 직무 캐릭터에 맞는지, 내가 재무 업무에 맞는지, 영업 관리 업무에 맞는지, 이 부분을 본인이 가진 어떤 해당 직무 관련 전문적인 지식 가지고 정하는 게 아니라 내 캐릭터에 맞춰서 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법학과를 전공하고 법 공부는 재밌었어요. 그 논리가 촘촘한 이런 법학적인 지식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팀에서 평생 일한다고 하면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성격은 이제 굉장히 외향적이고 관계에서 에너지를 얻는 스타일이고, 캐릭터 자체가 법무랑 업무에 안 맞아. 마찬가지로 내가 회계 공부를 좋아한다고, 재무 공부를 좋아한다고 해서 회계 업무에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캐릭터라는 부분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상담 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캐릭터에 맞는지, 어떤 직무에 맞는 캐릭터인지 완벽하게 봐 드리니까 상담 와서 이제 해결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지간하면 제가 보자마자 다 보여요. 자, 그리고 이러한 캐릭터적인 부분을 고려한 것에 또 플러스 알파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대 출신이라면 해외 영업 직무도 플러스 알파로 고려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각자가 활동하였던 권역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영업 직무라면은 스스로가 분명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에 그거를 자소나 경력길서에 어필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한국 기업 취업은 소위 말하는 난사가 뒷받침해 줘야 돼요. 눈, 코, 목 막 이렇게 슛 난사하는 거. 자, 난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한 시즌에, 이번 상반기 인제 다음 하반기 뭐 한 시즌에 대기업이나 은행 뭐 유명 기업만을 지원해도 최소 50 군데 이상의 기업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최소. 그 정도로 기업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나랑 직무가 너무 다르지 않다면 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 해외 영업만 뜨면 해외 영업도 넣고, 영업 관리 뜨면 영업 관리도 넣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근데 꼭 이런 질문을 던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기업이나 업계, 직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제가 매번 다르게 써야 되는데 할 수 있을까요?
그걸 다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취업 준비는 결국에는 잘 쓰고 잘 말하는 게 다예요. 심지어 서류 전형 어때요? 서류 전형에서 여러분들이 기업이나 업계 직무 관련된 얘기를 쓰는 부분은 한정돼 있죠. 가끔씩 이제 직무 관련 역량을 쓰라고 한다든지 직무 관련 전문성을 쓰라고 한다든지 이런 게 나오거나, 아니면 지원 동기, 입사 후보 정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 장단점 이런 데다 직무랑 얽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본 마냥 제공된 환경에서 지원 동기, 입사 후보에 몇 줄씩 적는, 몇 문장씩 적는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때그때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마스 자소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지원을 굉장히 쉽게, 난사를 퀄리티 있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직무에 대한 부분, 업계에 대한 부분은 서울대 학교 후에 면접을 보게 되면, 그때 면접 준비할 때 좀 더 심도 있게 준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면접 가도 물어보는 질문들은 한정돼 있어요. 이제 업계 관련된 이슈나 회사 관련된 이슈, 최근 이슈, 그쵸. 그리고 들어와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뭐 그런 구체적인 것들 있죠. 그런 부분만 준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충분히 난사가 가능하다. 정확히 내가 맞는 직무가 안 났다고 해서 기업을 놓치면 안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해외대 출신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적극성이 부족해요. 특히 부족해. 자, 해외대 출신들의 문제를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만 꼽으면은 정보 부족, 소극성, 자소서 작성 능력 부족을 들 수 있는데, 먼저 정보 부족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귀국해서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대로 된 정보 수집을 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단순히 이게 쌓아야 할 스펙이 어떻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기업 취업 자체에 대해서 아예 백지 상태, 아예 오리무중인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해외 학생들이 상담 오면 그런 부분을 취업 상담 때 명확하게 제시를 해 드리거든요. 찾아오세요. 제가 제시 좀 해 드릴게요. 진짜 여러분들 좀 인제 명확하게 방향성을 설정해야 돼요. 현재 추가해서 노력해야 할 스펙이 무엇인지부터 시작해서 현재 본인의 스펙으로 어떠한 기업과 직무에 가능성이 있는지 등등을 명확하게 분석해서 제시를 해 드립니다. 찾아오세요. 자,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했을 때 해외 학생들이 취업 준비에 있어서 부족한 또 다음 부분이 소극성, 소극적인이라는 부분이죠. 적극적이지가 않아. 한국 대학 나온 친구들은 1 학년 때부터 취업 준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취업을 어떻게 하지? 취업이 될 것인가?' 이런저런 스펙도 쌓고 정보도 알아보고 관련 커뮤니티 같은 데서 참여해서 이것저것 네트워킹도 만드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외대 친구들은 완전히 소극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정보도 당연히 부족하게 되는 거죠. 수동적으로 취업을 하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수동성이라는 게, 소극성이라는 게 단순히 정보 부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크리티컬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이 상담을 왔는데 위스콘신대를 나왔어요. 미국에서 인제 이름값이 있는, 네임밸류가 있는 학교죠. 근데 거기서 심지어 인제 경제학 전공인데 4.0 만점에 3.92라는 학점으로 졸업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최근에 이런 학생이 상담을 왔어요. 지난달에 상담이 왔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스펙인 학생이 지금 어딜 다니고 있냐면, 한국에 와서 오자마자 취업을 했는데 연봉이 3,100 정도밖에 안 되는 마케팅 대행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제 현차 본사 동기가 위스콘신대를 나온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3,100 정도의 마케팅 대행사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웠죠. 제가 그래서 상담하면서 계속 스스로 해당 상황을 깨부술 수 있을 만한 멘탈과 의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컨설팅도 권유했죠.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취업에 대한 정보 부족을 떠나서 이 소구성이라는 게,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 찔러 봐야, 제가 얘기했죠. 난사를 해야 된다니까. 난사는커녕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넣었다가 되는 대로 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소극성을 버려야지 한국 기업에 취업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꼽히는 문제는 자소서와 경력길서 작성 부족 능력이죠. 한국식 자소서 작성 능력이 부족함을 보이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해외 체류 기간이 대학 이전의 어린 시절부터였다면 더욱더 그런 경향을 보이긴 해요. 여러분들이 한국식 자소서와 경력길서에 대한 필요한 경험을 추출하고, 경험 추출부터 어려워. 대체 어떻게 써야 돼? 작성은 더하죠.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와 스킬 부족까지 겹쳐져서 이러한 상황을 배가시키게 돼요. 자, 여러분들, 이게 왜 문제냐면은, 당연히 자소서 경험 기술을 잘 쓰는 게 좋긴 하지만 해외대 친구들은 왜 더 문제냐면, 이걸 못 쓰면 국내 기업 취업에 있어서 해외대는 아주 유명 대학을 제외하고는 국내대처럼 명확하게 서열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보다는 속된 말로 갖다 붙이기 나름의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요. 똑같은 대학인데 와 해외대네 하고 높게 봐주는 곳이 있고, 이 회사에서는 인제 '어 뭐지? 아 그냥 뭐 아이비리그 아니면 별거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회사들도 다 포진돼 있기 때문에 갖다 붙이기 나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내가 똑같은 스펙으로 내가 똑똑한 사람으로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만드는 게 자소와 경력직서죠. 여러분들 취업 준비는 마케팅의 기간이라고 했잖아요. 나라는 1인 기업을 상대편 기업에 협업할 만한 역량이 있는 기업으로 어필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소서 경력 교육서는 여러분들이 가진 경험과 역량뿐 아니라 나의 캐릭터, 그리고 내가 가진 비즈니스 라이팅 능력, 스마트함을 어필할 수 있을 만한 유일한 매개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라이팅에 필요한 논리력과 필력을 최고치로 보여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 대학 나온 친구들이 이제 언어 논리, 한국식으로 보는 시험 이런 게 잘 안 된 친구들이 많은데 이제 행정고시 1차에 언어 논리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 과목을 아무 준비 없이 만취 상태로 봐도 타 클래스의 점수를 받았던 그 논리력과 현재 KBS 국장님이 이제 드라마 작가로서 직접 기획사에 추천해 줬던 필력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력과 필력을 가진 게 합쳐져 가지고 특히 해외대 출신들이 취업 준비에 있어서 가장 결여되어 있고 무엇보다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했어요. 국내를 떠나서 해외에서까지 적응하면서 학업에 매진하였던 그러한 고생을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 똑똑함, 내 고생, 나의 노고, 나의 학업에 대한 의지, 해외에서의 적응 그런 과정을 보상을 받으려면 원하는 기업에 취업을 해야 되겠죠. 그럴 만한 곳에 취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꽃밭 취업의 취업 상담을 받으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담에서 내 방향성을 명확하게 진단받고 여러분 상황을 평가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알아야 이제 여러분들이 명확한 어떤 방향성을 짤 수 있겠죠. 자, 해외대 여러분들 이제 취업 너무 답답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원하는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기를 저도 바라고 이걸로 수업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